2023년 4월 9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소형 은행 위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 위험, 한계기업 금융권 위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은행이 하나 부서지면 뒤에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작은 은행 혹은 이거보다 더 큰 은행 둘 중 하나로 갈리는데요. 밑으로 가야 연착륙이 되는 거고 위로 가면 경착륙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슈가 터져야만 금리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세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불거지는 게 5월부터 한 8월 사이 이때가 세일인 메이랑 겹치면서 일어날 것 같고요. 이때 저점을 한번 잡고 다시 이제 여기서 한 11월까지, 10월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저점, 이 두 번의 저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일본 이거 거의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상화하면서 금리 인상 정상화하면서 돈도 풀어가는 그런 이제 투트랙이 됩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는 실제로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한테는 부도가 나지 않게끔 잡아내면서 그다음에 위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긴축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적 긴축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립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부동산 은행은 원래 계속 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왠지 아웃라이어가 하나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2023년 5월부터 시작되는 5월부터 시작하는 요 위에 있는 거요. 요 기간이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한번 부러져야 우리가 투자하기 편하고요. 안 부러지면 투자하기 좀 불편해요. 예, 박스권으로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상승폭이 이전에 찍었던 그 상승폭을 돌파하기는 어렵다. 이 안에서만 큰 장기간 한 3년간은 장기간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계속 보셨죠? 계속 보셨으니까 이제 지겨우실 테지만 여기에 한 번 정도 더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밑에 거는 이제 우리나라 거, 위에 거는 미국 겁니다. 미국 게 한 번 만나줘야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두 번 만나서 갔잖아요. 지금 한 번은 여기서 만난 거고 한 번의 부러짐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 기한을 보세요. 1년 정도 넘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길면 1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여기 한 번 만났고 여기 만났는데 우리나라 세 번 만났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두 번째 만나 갈 거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 밑으로 깨지는 거는 땡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려가면 돼요. 요거 자체니까.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뭘 해도 나라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살린다면 그냥 그대로 나라가 쓸만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선진국 반열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후퇴가 약간 일어나더라도 여기서 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가지고 있죠. 2차 전지도 가지고 있죠. 모든 각계각층이 중요한 기술력과 상용화 기술력은 최대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진행 중. 이게 큰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이거 파산 뭐 얘네들이 실수해서 잘못했다. 근데 이런 은행들이 자기들이 뭐 작년 채권 투자 실수해서 파산될 정도면 이거 아래 위에 조금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 다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산서, 추산서가 나오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 뱅크런과 파산,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100% 지원해 줘야 된다고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10이었던 게 100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지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10 정도 자산인데 담보를 했을 때 100까지 빌려주게 나라가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100까지 빌려준 사람들이 예금을 해서 주변에 10을 막 만들어 놨는데 이걸 회수를 해서 갚겠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긴축이 따라오는 거고 부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SVB 뱅크는 좋은 은행이 맞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 파산했습니다. 그만큼 벤처 캐피탈도 힘들지만 실제로 이건 벤처 캐피탈 투자해서 망한 게 아니라 채권 투자하면서 망했다는 거. 채권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거고 이게 한 차례 파동이 남았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리에서 조심스럽게 보는 게 금리 인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위험이 이제는 일본이 남아있다.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기로 들어갔을 때 이거를 버텨내야만 다시 이제 금리 인하기로 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은행 쏠림은 없었다. 이제 전체적으로 예금이 감소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은행 위기 여파에 미 경기 침체 위험성 증가. JP 모건이 이제 서서히 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자, 시그니처 은행 이게 속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크레디트 스위스도 동일하고 은행 대출은 지난 2주 사상 최대로 급감했다. 2주간 가장 대출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많이 갚아 나가고 있는 거고 은행을 추가 대출을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대출을 안 해주면 한계 기업들은 버티질 못합니다. 이제 기업이 무너져서 다시 은행을 한 번 더 치는 그 과정, 그게 5월에서 8월에 세린 메이랑 같이 겹치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 파고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위험입니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요. 우리나라는 강원랜드 사태 이후에 그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원달러율이 지금 딱 여기 라인 딱 지지하고 요거 딱 포 상태고 요렇게 하강했으면 좋겠지만 하강보다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수렴을 거쳐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쌍 고점을 찍어주면 쌍바닥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5월에서 8월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달러 매집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달러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서 시장 대응해 주시고 기존에 여기 구간에 사셨던 분들은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천천히 매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CDS는 한 달간 봤을 때 플러스가 났다는 거는 시장이 썩 좋지는 않은 거고요. 스페인 여기서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줄어들었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CDS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예, 다른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지금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4월은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계기업과 제2금융권인데요. 제조업 27%, 서비스 31% 한계기업. 이 한계기업은 5% 이상의 수익이 안 난다는 거 보시면 돼요. 적자예요. 마이너스 난 기업이 이자율을 못 갚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 못 내는 한계기업이라 했죠. 30% 내외. 한계기업이 쑥 올라가고 제조업 네 곳 중 한 곳, 서비스 세 곳 중 한 곳. 그래서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 그러면 대기업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브리지로 온 경우 등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약한 구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파산되면 예측 가능한 거에서 파산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적정권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대응이 나와요. 이거 외에 뭔가 터졌을 때 진짜 조심스럽게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련된 이전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에 2월 달께 나오면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입니다. 아직도 경착률 확률을 70% 정도 보고 있고 SV뱅크 은행이 파산하면서 저는 좀 요 확률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GPT나 전기차는 물음표가 돼 있죠. 물음표. 실질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GPT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업 구조를 깨버릴 수 있습니다. 인력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 조금 유리한다고 보지만 실업이 발생하면 전체적인 기업한테 또 악영향이 됩니다. 골드바 위험 상황이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골드바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계 상황입니다. 금리 더 이상 올릴 수 없어요. 물가가 잡혀야 돼요.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잡히는 걸 넘어서 디플레로 약간 가야 금리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오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한 3개월 동안 관심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등하는 거 보니까 금값이 맞았구나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제가 금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몇 개의 계좌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들고 있어요. 저도 이제 1,200원 돌파하면서 일부 이익 실현한다고 했는데 그냥 여기까지 더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실적은 실질적으로 2일 전이니까 안 좋게 나왔는데 감산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감산한다고 해서 수요가 같이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2, 4분기까지 대응해 주시고요. 2, 4분기 때 만약에 55,000원 오면 그 이하는 땡큐다라고 하고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55,000원은 좋은 가격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입니다. 5.25를 최대치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전에, 그러니까 5.25가 5월 달쯤 해서 6월 달까지 있는데, 그 6월까지 연결해서 5.25가 나오고 나면 한 번 올리고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니까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악재가 빵 터지면서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악재는 결국엔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의미할 것 같고요. 지금 채권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10년물은 지금 요 갭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 좀 이따 1.5%나 높잖아요, 단기채가. 1.5에 요 금리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지금부터 얼마예요? 10년물이죠. 그러니까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이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요게 정상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두 개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 간극 이게 1% 넘잖아요.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 정도를 너네가 수익이 덜 나도 버틸 수 있냐라고 질문을 계속 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기업이 5%를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은 이제 회사를 계속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금리 사수 일본은행 최대 1,340조 국채를 매입을 한다는 게 5일 나왔고요. 아직은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키를 돌려야 돼요. 엄청나게 큰 배거든요. 엄청나게 큰 배를 방향타 돌린다고 해서 발이 돌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컨테이너 다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이뤄지게 하려면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CC 수정 필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에 따라서 엔화 가치도 높아지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엔화는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S자 곡선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갈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5.25. 요 사이 구간에서 넘기긴 힘듭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혹자는 지금 뭐 보유하고 강력 대응이라는데 한 번은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꼭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될 때 이유가 나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유를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때 생각해 보세요. 뭐였어요?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금리 인하의 원인이 나올 거고 그 원인이 나오면 예측 가능한 거는 그냥 지금 SVB 은행도 예측 가능해서 당국이 대응을 해버린 거거든요. 당국이 대응 가능한 거 한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랜드는 예측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많은 건설사들 부도도 일어났고 쑥대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급이 나와야 돼요. 자, 일단은 5.25까지 강력하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긴축 기조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에서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해보겠다라고 하는 시그널, 안 좋은 시그널. 결국에는 무너져야 내리겠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방향타 아직 안 바꾸겠다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입니다. 이거는 4월 6일자 이제 뉴스 자료에서 나온 거를 한 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봤던 자료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내용을 아직 못 담았고요. 여기 전체적인 지표는 올렸던 걸 약간 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빨간색이 미국은 안 좋아요. 그만큼 부실 기업들이 그러니까 네거티브 EPS가 나오던 기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적자 실적이란 거죠. 적자라기보다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늘은 거고 테크 기업이 많은 거고요. 여기는 테크가 여기 보시면 5년 평균보다도 흑자는 낮고 적자는 심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황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 부동산과 은행입니다. 최소 뉴스만 가지고 갔는데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경제 회복 신호탄. 그러니까 코로나를 스톱했으니까 스톱한 거에 대한 호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쉬운 건 뭐냐면 미국이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좋을 때 이거 해봤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중국인의 한국의 부동산 쇼핑 이거는 말이고요.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얘도 힘들어질 거다. 같이 봐주시면 되고 중국에서 한국 투자 잘 못해요. 당국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 중국이 어느 정도 셧다운을 좀 시켜버립니다. 이게 조금 안 좋은 거고요. 물론 지금 정책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보는데 조심스럽게 가는 거죠. 절대적 중립 정책이 정도인데 절대적 중립 정책이 안 되게끔 북한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이제 국책은행 CEO, 그 다음에 국유은행 이런 것들 반부패를 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풀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금융권들이 잘 대응했어요. 근데 그 금융권들이 CEO를 조사한다는 말은 이걸 터트려 버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공산당이 원활한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도화선이 돼서 중국의 부동산도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신규 투자로 하실 때는 뭐 모르겠는데 기존 투자에서 늘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교도보가 있어요.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IBK 기업은행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패권 균열의 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균열이 일어나면은 그냥 균열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진짜 제일 안 좋은 시그널 이거는 그냥 월을 이야기한 전쟁을 이야기 촉발하게 만드는 거고 그 지역이 제발
북한 아니길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는 지금 날아갔지만 중국과 사우디가 한 팀이 되면 무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중국이 결제를 하면 무서워집니다. 우리 그리고 달러 가치가 생각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또 달러 가치가 반대로 급등하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이 부분이 이 꼭지가 무서운 내용이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달도 뭐 이건 매주 크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재료가 탁 터지긴 하지만 크게 변하진 않고 이 5개에서 얘가 사이드에서 그냥 큰 게 한 개 나왔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이걸 지켜볼 거고요. 만약에 6개월 안에 이 은행들이 추가 도산이 없으면은 놔두고 만약에 발생할 기미가 나오면 그대로 뭘 가지고 대응할 거다. 그리고 그게 터졌을 때가 진짜 시그널이 나온 거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위험 점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